이걸로 줄임배나 채우고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며느리 등짝을 향해 날아든 것은 흙투성이 감자 소쿠리였습니다. 살을 애는 엄동설 안에 맨발로 쫓겨나는 며느리에게 고작 썩은 감자라니요. 헌데 눈물을 훔치며 감자를 줍던 며느리의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잡힙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던진 감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눈이 하얗게 덮인 어느 마을에 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효부 중의 효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녀의 남편인 박서방은 그런 아내의 공도 모르고 읍내 투전판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한량 중의 한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대는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분이는 다 해진 무명 저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행여나 안방의 시어머니가 깰세라 기침 소리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꾹 삼켰습니다. 거친 손등은 이미 터져 피딱지가 앉았고 손톱 밑은 검은 때와 핏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분이는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그 인내의 시간이 이토록 허망하게 부서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매서운 칼바람 소리 사이로 멀리서 컹컹거리는 똥개 짖는 소리와 함께 취한 사내의 고성방가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굳은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는 다리로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익숙한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려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분이는 그저 날이 추워 그런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빗장을 풀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밀려올 것만 같았지만 아내 된 도리로서 빗장을 안이 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열리자 역한 술 냄새와 함께 짙고 싸구려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서방 품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낯선 여인이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안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들고 있던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며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까? 분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 아내를 본 박서방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술기운에 벌개진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문 안 열고 뭐 하는 게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볏집단처럼 서 있기만 할 것이냐? 박서방의 호통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발기며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낯선 여인은 그런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분이는 천한 신분으로 팔려오다시피 시집온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첩을 데리고 들어오는 날이 올 줄은 알았으나 이토록 당당하고 비참한 모습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분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억누르며 비틀거리는 박서방과 여인을 안방으로 모시기 위해 길을 터주었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시어머니 최 씨가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서슬퍼런 최 씨의 눈빛이 마당에 선 세 사람을 차례로 훑쳤고 그 매서운 기세에 술에 취한 박서방조차 잠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분이는 차라리 시어머니에게 매를 맞더라도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으며 두 손을 모아 쥐고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시선은 며느리인 분이가 아닌 아들의 팔에 매달린 낯선 여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늙은 호랑이의 그것과 같아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행패냐? 그 계집은 또 누구고? 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잠시 쭈뼛거렸으나 이내 술기운을 빌려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두려워 귀를 막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 없는 마당 한가운데서 그 비수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박서방의 입이 열리는 순간 분이의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이 부서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제 안 사람입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저 칠거지약을 범한 여편네는 당장 내쫓으십시오. 제가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박서방의 선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차가운 눈바닥의 냉기가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섬겨온 지아비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분이는 엎드린 채 흐느끼며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고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애처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구석은 시어머니의 자비뿐이라는 생각에 분이는 체면도 버리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은 죄 죽어 마땅하오나 제발 내치지만은 말아주십시오. 갈 곳 없는 이 몸 쫓겨나면 얼어 죽습니다. 마당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 제발. 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눈 덮인 마당을 적셨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지팡이로 마루를 쾅쾅 내리치며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릴 듯한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엄하긴 했어도 며느리를 살뜰히 챙기던 시어머니였기에 그 표독스러운 반응은 분이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10년의 정을 칼로 베어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최 씨는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다. 사내 대장부가 세 사람을 들여대를 잇겠다는데 어디 여편네가 토를 다느냐. 아이도 못 낳고 밥만 축내는 꼴. 나도 더는 못 봐주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최 씨의 고함 소리에 놀란 참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분이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지 분이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 뒷모습이 어찌나 매정한지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최 씨가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흙이 잔뜩 묻고 낡아 빠진 대나무 소쿠리였습니다. 자, 옛떡. 내년이 그토록 좋아하던 감자다. 최 씨는 들고 있던 소쿠리를 분이를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감자들이 분이의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고 그중 몇 알은 진흙바닥에 뒹굴며 으깨졌습니다. 감자 소쿠리에 얻어맞은 통증보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모멸감이 분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서방과 세 여인은 그 꼴이 우습다며 낄낄거렸고 그 비웃음 소리가 분이의 귓가에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감자를 하나 집어들었으나 눈물이 앞을 가려 그 형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줄인 배나 채우고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최 씨의 마지막 호통과 함께 머슴 득세가 나와 분이의 등을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밀려났으며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눈길 위에 내동댕이 쳐진 분이는 닫히는 대문 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려 했으나 대문은 야속하게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는 박서방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분이의 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흩어진 감자들을 주워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혹겹 저고리 한 벌과 흙투성이 감자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오늘 밤은 어떻게 넘겨야 할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성황당이 떠올랐지만 거기까지 걸어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소쿠리에 담긴 감자 하나가 유난히 묵직하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무심코 감자를 손에 쥐어보았는데 그 감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썩어서 물컹거려야 할 감자가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했고 껍질 사이로 미세하게 이질적인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분이는 의아한 마음에 달빛에 감자를 비춰보았으나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흙감자였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감자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의 겉면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닿은 것은 거친 흙이 아니라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밤, 버려진 며느리의 손에 들린 감자 한 알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성황당의 낡은 문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분이의 떨리는 손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흙이 묻은 감자 소쿠리에 들어있던 꼬깃꼬깃한 종이를 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모르는 시어머니가 훈장에게 부탁해 겨우겨우 받아 적은 편지였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먹물 자국이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어 읽기도 전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분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더듬더듬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시어머니의 애끓는 목소리가 되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지요. 어미야, 내 아들이 미쳐서 집안을 말아먹을 것이다. 너라도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 돈으로 어디 가서든 보란 듯이 살아라. 그리고 이 못난 시어미를 부디 용서해 다오. 편지를 다 읽은 분이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호통과 매몰찬 손길이 사실은 살을 애는 듯한 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던 방패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차가운 감자 소쿠리 속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라 자식보다 더 아꼈던, 며느리를 살리고자 했던 시어머니의 피눈물인 금가락지 2개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분이는 어둠 속에서 성황당 바닥을 치며 울었으나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불효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품속의 금가락지를 단단히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눈 덮인 산길을 비출 무렵 분이는 마을을 떠나기 전 자신이 살던 집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치맛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눈밭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를 보며 분이는 시어머니가 부디 건강하시기만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리는 분이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찜을 고쳐매고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바람에 맡기며 읍내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읍내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끌벅적한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가 주신 금가락지 하나를 팔아 장터 구석진 곳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낯선 시선과 텃세가 두려웠지만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분이는 남은 감자들을 솥에 쪄내어 으깨고 시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을 떠올리며 정성스레 반죽을 빚었습니다. 투박한 손놀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고 곧이어 구수한 감자 냄새가 골목 어귀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떡을 광주리에 이고 장터로 나서는 분이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맛 좋은 감자떡 드셔보세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쫄깃한 감자떡입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이의 감자떡은 유난히 찰지고 담백하여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특히 떡 속에 꽉 찬 손은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있어 입맛 까다로운 노인들조차 엄지를 치켜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새벽별을 보고 나가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쉴 새 없이 떡을 팔았으며 손이 부르트고 발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품속에 간직한 시어머니의 편지를 만져보며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를 모셔오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냇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던 노점상은 어느덧 번듯한 기와집을 갖춘 큰 객주로 변모했습니다. 감자떡 객주라 하면 인근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분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여전히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부엌에서 직접 떡을 빚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거저 내어주는 그녀의 인품에 사람들은 그녀를 생불이라 칭송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도 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향에 계신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지요. 반면 박서방의 집안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를 내쫓고 들인 첩은 박서방이 가진 돈을 모조리 뜯어낸 뒤 젊은 사내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사랑도 잃고 돈도 잃은 박서방은 홧김에 다시 투전판을 기웃거렸으나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결국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은 물론이고 살던 기와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늙고 병든 노모를 모시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나앉게 되었으나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술독에 빠져 세월을 보냈습니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고향 소식은 분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때를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객주의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남루한 행색의 거지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코를 막으며 쫓아내려 하자 부엌에서 나온 분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분이는 그들에게 따뜻한 감자떡과 국을 내어주라 이르며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유독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떠는 늙은 거지가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떼국물에 절어 있었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분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 거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거지가 허겁지겁 국을 마시다 고개를 들었을 때 분이와 거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객주어른,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늙은 어미가 굶고 있습니다요. 거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으나 분이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10년 전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남편 박서방이었습니다. 한때 호기롭게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동량을 구하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이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버텨온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박서방은 귀부인의 호령에 소스라치게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자신이 버린 조강지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살려달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품속에서 10년 전 시어머니가 주었던 그 낡은 금가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금가락지가 반짝이는 순간 박서방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객주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고 금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한 광채만이 박서방의 흔들리는 동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눈앞의 귀부인과 금가락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술과 도박에 빠져 내팽개쳤던 조강지처가 이토록 귀한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이 마치 죄인이 포청천 앞에 끌려온 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10년 묵은 한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애원하듯 분이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분이야, 내 마누라 분이가 맞구나. 내가 눈이 멀어 사람을 몰라봤어. 여보, 나 좀 살려다오. 분이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매서운 기색을 띠자 덩치 큰 일꾼들이 달려들어 박서방을 거칠게 떼어놓았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분이를 향해 손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빌어댔습니다. 한때 호령하던 양반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숨을 구걸하는 짐승의 본능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그 추한 꼴을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탕아가 아니라 생사가 불분명한 시어머니의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여보라 부르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끝난 사이요. 그보다 어머님은 어디 계시오? 설마 저런 몰골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분이의 서슬 퍼런 질문에 박서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 태도에서 분이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했습니다. 박서방은 며느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폐륜이 드러날까 두려워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 집 사랑채에 계신다. 쌀독이 빈 지가 며칠 되었는데 거동을 못하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이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거동조차 못하는 노모를 굶겨둔 채 자식이라는 작자가 읍내까지 나와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서방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천륜을 저버린 남편의 악행 앞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짐승도 제 어미는 섬길 줄 아는데 낳아주신 어머님을 굶겨 죽일 셈이냐? 분이는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수레에 쌀과 비단, 그리고 따뜻한 옷가지를 싣게 했습니다. 박서방은 분이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수레 뒤를 따랐으며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량했습니다. 분이는 가마에 오르면서도 손에 쥔 금가락지를 놓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감자를 던지며 모진 척했던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갚으려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것입니다. 분이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천은 변함이 없었지만 금이와 향하는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추위에 떨며 수레 뒤를 쫓아오고 있었으나 분이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가 마치 너무 늦었다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아 분이는 애써 귀를 막으며 시어머니의 만수무강만을 빌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익숙한 산새와 함께 고향 마을의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을 보고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도착한 옛집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문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폐가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기와지붕 곳곳이 무너져 내려 하늘이 훤히 보였고 담장 밑에는 깨진 독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가마에서 내려 떨리는 다리로 마당에 들어섰는데 10년 전 시어머니가 감자를 던지던 그 자리에 서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정갈하고 위엄 있던 집안이 아들의 방탕함으로 인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어머님, 며느리 분이가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분이의 목소리가 공허한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랑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분이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다 쓰러져가는 사랑채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을 애는 냉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군부를 떼지 않아 얼음장 같은 냉돌 바닥 한 구석에 솜이 다 빠져나간 낡은 이불을 덮어쓴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분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형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불을 살짝 걷어내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파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 같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움푹 패인 눈과 검버섯 핀 얼굴만이
그녀가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으나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물기 하나 없이 말라비틀어진 그녀가 던졌던 그 감자 껍질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내 아들은 어디 있소?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을 찾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이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굶겨 죽이는 페류나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자식을 기다리는 그 모정이 너무나도 애달팠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닿자 시어머니의 희미한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회강 반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이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접니다. 며느리 분이가 왔습니다. 감자 소쿠리를 안겨주셨던 그 못난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뜨거운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리셨는지 한때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던 손은 가죽만 남은 나뭇가지처럼 메말라 있었고 손등에 검버섯만이 모진 세월의 풍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품속 깊은 곳의 품어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온 금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가락에 조심스레 끼워드렸습니다. 헌데 딱 맞았던 그 가락지가 이제는 뼈만 남은 손가락 위에서 헐거워 빙글빙글 겉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헐거운 가락지를 본 순간 분이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최 씨는 흐릿한 눈을 힘겹게 뜨고 눈앞의 여인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노인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갈라진 목구멍에서 쇳소리 섞인 바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이라, 내 새끼 분이가 정말로 왔느냐? 예, 어머님. 접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지요? 이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고여있던 탁한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베갯니들 적셨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뼈만 남은 손을 들어 분이의 얼굴을 더듬더듬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에 며느리의 따뜻한 눈물이 닿자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은 듯 최 씨 할매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멀리 도망가서 잘 살 것이지. 이 지옥 같은 곳을 못하러 다시 왔어, 못하러.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어딜 갑니까? 어머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제가 어찌 어머님을 버립니까?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눈물이 냉골 방바닥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만난 고부의 정은 그토록 애달프고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의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방 밖에서 박서방의 뻔뻔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분이의 품에 안겨있던 시어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잔인하고도 비정한 신호탄인 셈이지요.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서방은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며 방바닥에 흩어진 비단 이불과 시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진 금가락지를 번들거리는 눈으로 훑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굶어 죽어가는 노모에 대한 걱정은 티끌만큼도 없고 오직 눈앞의 재물에 대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으나 박서방은 뻔뻔하게도 헛기침을 하며
양반 행세를 하려 들었습니다. 그 추악한 몰골과 대비되는 거만한 태도가 분이의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지요.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분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잠시 운이 없어 일이 되었다만 본래 이 집의 주인은 나 바까 아니더냐. 그러니 그 금부치와 재물은 가장인 내가 관리함이 마땅하다. 박서방은 더러운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에 끼워진 금가락지를 낚아채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분이가 박서방의 손목을 매섭게 쳐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기세에 박서방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참고만 있던 과거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내 눈에는 어머님의 앙상한 뼈마디는 보이지 않고 오직 금부치만 보이더냐. 첩을 끼고 들어와 나를 내쫓을 때 이미 너와 나의 연은 끊어졌다. 분이의 호통이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박서방은 얼굴을 붉히며 대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남편이라는 헛된 권위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 여편네가 어디서 눈을 불하려. 내가 성공한 것도 다 우리 집안 귀신이 도운 덕이 아니냐? 그리고 그 가락지, 그거 원래 우리 어머니 것 아니냐? 그러니 내 것이나 다름없지. 그래 맞다. 이것은 어머님의 것이다. 허나 내 놈의 것은 아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그동안 간직해온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박서방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박서방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토해내듯 절규했습니다. 내 놈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할 것을 아시고 어머님께서 나를 살리려 일부러 모질게 내치신 것이다. 그날 내 등짝을 때린 감자 소쿠리 속에 어머님의 피눈물 같은 전 재산이 들어있었단 말이다.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편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해 며느리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이내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참말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두고 어찌 남인 며느리에게. 그때 이불 속에 파묻혀 있던 시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듯 고요하던 노파의 눈에서 마지막 불꽃 같은 전기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씨 할매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어미가 페르나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과도 같았지요. 오냐 이놈아, 내 놈이 주색잡기에 빠져 처자식을 버릴 때 내 가슴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 분이는 남이 아니라 내 딸이다. 썩 꺼지거라.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저주에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은 듯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끊어진 천류는 다시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밖에서 대기하던 일꾼들을 불러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자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장정들이 박서방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가자 그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짐짝처럼 내쳐졌습니다. 마당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분이는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는 기력이 다한 듯 분이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밥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최 씨 할매는 며느리의 품이 따뜻한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분이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고 그 손길에서 오래전 감자를 던지던 날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분이는 급히 아랫목에 불을 지피고 가져온 쌀로 미음을 쑤어 시어머니의 입에 떠넣어 드렸습니다. 따뜻한 미음이 넘어가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옅은 혈색이 돌았고 분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로소 길고 길었던 오해와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정이 다시금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마냥 평온한 시간만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이미 깊을 대로 깊어 따뜻한 보살핌으로도 쉬이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분이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을 다했으나 할머니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 할매는 분이의 손을 꼭 잡고는 나지막이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어미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너에게 준 것은 썩은 감자뿐인데 너는 나에게 금덩이를 안겨주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제게 주신 것은 감자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매섭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있는 방 안만큼은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비록 집은 무너지고 가세는 기울었으나 그 폐허 속에서 피어난 고부간의 정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무너져가던 고향집 사랑채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읍내의 객주의를 믿을 만한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오직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데에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좋다는 약재를 구하려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밤이면 시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의 가슴에 맺혔던 한을 풀어드리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짧고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최 씨 또한 그런 며느리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려 했으며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분이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차가운 감자 속에 감춰두었던 그 뜨거운 진심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마지막으로 태우고 있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정해진 이별의 시간은 더디 오지 않았습니다.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내리던 어느 이른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최 씨 할매는 평소보다 맑은 눈빛으로 분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10년 전 분이가 두고 갔던 다 달아빠진 며느리의 낡은 버선 한 짝이었습니다. 아들을 쫓아내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살았던 그리움의 증표를 본 순간 분이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미야 울지 마라. 내 너 덕분에 따뜻하게 간다. 부디 행복하거라. 최 씨 할매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고단했던 이승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분이의 품 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볼에 비비며 소리 없는 오열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죽음은 슬프지만 비참하지 않았고 늦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랄 만큼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시어머니를 양지바른 언덕에 모셔 영원한 안식을 드렸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마을 어귀 먼발치에서는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아무도 그를 장례 행렬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천륜을 저버린 박서방이 감당해야 할 평생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분이는 시어머니의 묘소 옆에 작은 밭을 일구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객주로 돌아가 더욱 부지런히 일했으나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는 않았습니다. 분이는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쌀과 감자를 나누어 주었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 사랑채를 내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이를 보며 감자보살이라 칭송했고 그녀의 명성은 고개를 넘어 조정에까지 알려져 연료비를 하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박서방은 읍내 장터를 떠돌며 구걸을 하다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쓸쓸히 객사했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인과응보의 이치는 그토록 서늘하고도 명확하게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분이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린 봄날이었습니다. 분이는 지팡이를 짚고 시어머니가 잠든 언덕 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덤가에는 분이가 심어놓은 감자꽃이 소박하고 하얗게 만발하여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꽃잎이 마치 10년 전 시어머니가 던져주었던 감자의 속살처럼 투박하지만 순수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무덤 앞에 앉아 챙겨온 감자떡을 내려놓으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듯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그 차가운 겨울밤, 만약 시어머니의 모진 호통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이시는지요? 어머님이 주신 그 감자 한 알이 이리도 풍성한 꽃을 피웠습니다. 분이는 흙냄새 섞인 봄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감자는 단순한 구황작물이 아니라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자 어미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부 사이였으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하고 깊었습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후세에 전할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불안 금고에 쌓인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가장 큰 유산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돈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라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얻는다 하였습니다. 박서방은 욕심을 심어 파멸을 거두었으나 시어머니는 희생을 심어 며느리의 생명을 살렸고 분이는 효심을 심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흙투성이 감자를 비웃을지 모르나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여 닥쳐온 시련이 당장은 모질고 아플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단단한 씨앗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10년 전 던져진 감자 소쿠리 속에 담겨 있던 것은 차가운 금가락지 2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악역을 자처했던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과 사랑이었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분이가 일궈낸 드넓은 감자밭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